안녕하세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학습할 때 오라클을 기반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학습해서 오라클을 기반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2차원 테이블끼리 관계를 맺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집합론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집합론에서 사용하는 연산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죠. 유니온 or, 유니온, 인터섹션 이런 형식의 집합론에서 사용하는 연산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2차원 테이블끼리 관계를 맺고 있는 형태다. 이 부분이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진짜 핵심은 결국에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를 저장을 할 텐데 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저장하느냐가 핵심이죠.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데이터를 분리해서 저장하지만 이제 사용할 때는 조인이나 여러 기술을 통해서 사용을 한다. 그럼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 모델링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하는데 이 각각이 결국에는 테이블을 의미하고 이 테이블이 관계를 맺고 있는 형태고,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 데이터를 A라는 테이블, B라는 테이블, C라는 테이블, D라는 테이블 이렇게 나눠서 분리해서 저장하지만 사용할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당 서비스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 기능에 따라서 A라는 테이블과 B라는 테이블을 조인을 해서 여기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추출해서 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IDB에서.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분리해서 저장하지만 사용할 때는 조인이나 여러 기술을 통해서 사용을 한다.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RDB 용어를 조금 정리를 했는데, RDB 용어 첫 번째를 보면은 테이블입니다. 테이블이란 2차원 테이블, 그래서 열과 행으로 구분되어 있는 형태를 얘기를 하고, 데이터베이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정교화가 필요한 사항도 있고 정교화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도 있죠. OLTP 환경에서는 정교화를 통해서 데이터의 이상 현상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인데, 하지만 OLAP 환경에서는 데이터 정교화 처리보다는 성능을 우선시해서, 그래서 일부러 정교화를 포기를 하고 성능을 더 고려해서 설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테이블을 설계할 때는 데이터 자체를 정교화시켜서, 그래서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죠. 데이터 정규화. 결국에는 테이블을 쪼갠다는 것입니다. 테이블을 왜 쪼개냐면은 그 각각의 테이블에는 특정 데이터가 중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운영 시점에서 중복이 되면은 운영 시점에서 데이터 이상 현상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트랜잭션이고 여기에 A라는 테이블이 있고 B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A라는 테이블과 B라는 테이블에 컬럼 이름을 컬럼 1이라고 할게요. 지금 보면은 A라는 테이블과 B라는 테이블에 컬럼 1이 지금 중복되고 있거든요. 이게 왜 문제냐면은 이제 사용자가 이 서비스를 사용하다가 A라는 테이블에 컬럼 1 데이터를 변경을 하는 트랜잭션을 날렸을 때, 그때 이 데이터는 기존에는 A였지만 B로 변경을 했을 때 B에는 A가 담겨있고, 그랬을 때 이쪽 데이터와 이쪽 데이터가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상현상을 방지하고자 정규화를 통해서 테이블을 쫙 쪼개서 데이터 중복이 없게끔 구성을 해서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로우라는 개념은 이제 이 한 행을 의미하죠. 한 행을 의미하는데 이를 인스턴스라고도 합니다. 결국에는 여러 컬럼에 대한 데이터 묶음을 나타내니까 인스턴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회원 테이블이 있으면은 특정 회원, A라는 회원 자체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컬럼은 열이죠. 특정 데이터에 대한 타입과 범위를 나타냄으로써 그 각각의 데이터의 타입과 범위에 속하는 데이터들이 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하면은 이제 특정 부분에 바차2 225 이런 식으로 타입을 선언을 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의 길이도 명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필드입니다. 테이블은 열과 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정 열과 특정 행에서 만나는 교차 지점 자체를 이제 필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교차 지점에는 진짜 이제 실질적인 데이터가 담기게 되겠죠. 만약에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널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foreign key. 그러니까 결국에는 테이블이 이렇게 정규화를 통해서 쪼개져서 분리가 될 텐데 하지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다 보니까 이 각각의 테이블이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그 관계가 이제 foreign key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테이블을 참조하는 컬럼이나 복합 컬럼을 나타냅니다. 프라이머리 키, 식별자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테이블에서 이제 로우를 식별해주는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PK로서의 제약 조건은 난널이자 유니크.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따져보면은 존재성, 유일성, 불변성, 최소성 이 각각의 속성을 만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존재성은 그 테이블 내에서 해당 컬럼의 값이 항상 존재해야 하며 유일성은 그 테이블 내에서 그 데이터가 유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변성, 그 값은 변경되면 안 되고 그리고 최소성, 불필요하게 많은 컬럼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복합 PK로도 구성을 할 수가 있지만 복합 PK를 너무 크게 잡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림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게 테이블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스키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키마라는 것은 이제 그 테이블의 구조 자체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크게 데이터 타입과 데이터 범위와 길이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여기서 바차2 225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데이터 타입은 바차2 뭐 자바나 뭐 여러 언어로 따지면은 이제 스트링 문자열 자체를 의미하고 그리고 데이터 범위와 길이는 이제 225 이 숫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테이블에는 PK가 있어야 됩니다. 식별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각 인스턴스, 각 로우를 식별할 수 있어야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PK로 구성이 되는데 이 PK는 데이터 로우 자체를 식별할 수 있는 값으로서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난널이자 유니크 제약 조건 뭐 좀 더 세부적으로 따져보면은 존재성, 유일성, 불변성, 최소성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다 보니까 이 특정 테이블과 또 다른 테이블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 관계를 맺고 있는 형태가 join, foreign key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시스템에서 이 특정 테이블의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참조하고 있는 테이블에서의 데이터도 추출하려면은 join을 처리를 하고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
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조회를 해서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쿼리문을 만들어서 쓰면 됩니다. 보면은 이제 자료 구조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자료 구조를 좀 좋아하는데 테이블은 맵과 매우 유사합니다. 맵에서는 키값이 있고 그리고 밸류가 있는 형태로서 여기에 특정 데이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죠. 이 맵과 이 테이블이 유사합니다. 결국에는 이 킥 값과 이 pk 식별자 값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을 하고 이 값 자체도 그 외의 나머지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덱스가 있는데 인덱스만 얘기를 해도 정말 내용이 엄청 많거든요. 인덱스는 나중에 제가 오라클 튜닝이나 아니면은 뒷부분 할 때 더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인덱스는 오라클의 경우 제가 알기로는 비스타 -3로 이루어져 있는데 해당 트리는 이진 트리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밸런스 이진 트리 형태로서 루트가 있고 여기에 left sub tree와 right sub tree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진 트리의 정말 좋은 점은 무언가 데이터를 찾아갈 때 이 트리 안에 데이터들이 각각 그 범위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저장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트리의 높이가 만약에 트리의 원소의 개수가 n개라고 하면은 특정 얘를 탐색하는 시간이 5 빅 5 로그 n 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수량의 데이터를 조회를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왜 수량의 데이터냐면은 얘는 오라클 내부적으로 싱글 IO를 기반으로 조회를 해오기 때문에 대량의 데이터를 조회할 때는 대략 인덱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래서 뭐 루트를 기점으로 left sub tree는 x 값보다 루트에 있는 값보다 작은 값들로 구성이 되고 right sub tree는 x 값보다 큰 값으로 구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보면은 이 각각의 리프 노드들이 그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내가 오른 차순으로 정렬을 할 수가 있고 내린 차순으로도 정렬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덱스의 정말 좋은 점은 첫 번째로 범위 탐색이 너무 유용하고 범위 탐색이 유리하고 그리고 정렬에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의 핵심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란 결국에는 2차원 테이블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형태인데 왜 이렇게 저장을 하냐? 결국에는 우리가 시스템에서 관리해야 할 대상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점에서는 분리해서 저장을 하지만 우리가 사용할 때는 이거를 조인을 해서 아니면은 뭐 서브 쿼리, 머지 이런 그러니까 조인도 여러 가지 형태의 조인이 있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제가 설명할 건데 어쨌든 간에 보면은
여러 기술을 통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기술을 통해서 각각의 테이블을 조인을 해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만 추출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뭐 주요 용어에는 테이블, 로우, 컬럼, 필드, 브레이키, 프라이머리 키가 있고, 그리고 테이블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뭐 스키마, 테이블의 구조를 나타내는 스키마도 있고, 그리고 각각의 테이블이 조인, 브레이키 천축키를 통해서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추출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테이블은 맥과 유사하며 인덱스는 이제 이젠트리 형태로 밸런스드 이젠트리, 밸런스드 바이너리 서치 트리, BST라고도 하죠. 그거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버미탄스과 정렬에 유리하다 하는 것을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